늘 잘 잤어? 자, 오늘 설명을 할 거야. 여러분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대표유형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2시간만으로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자, 왜 그러니? 좀 말을 들으렴. 아무것도 안 먹히네? 왜 고장냈어? 그래서 이상하니까. 자, 오늘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겨울 수도 있지 당연히. 그래도 잘 참고 수업을 들어야 돼.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할 거야. 우리 목요일날 선생님 반이었던 애들은 잠깐의 개념 설명을 들었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수업을 할 거야. 졸리더라고. 졸리면 자면 안 돼. 맞지? 되게 중요해. 지금 여기 파트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우리 수투 처음 공부하면서 너희들이 처음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 파트라고 할 거라고 얘기했고 중간고사에서 너희들을 가장 많이 괴롭힐 거. 자, 여기 파트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함수의 극한이잖아. 즉 극한의 연산법을 배웠고, 두 번째 함수의 연속에서 극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함수에서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극한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어.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극한을 이용한 계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극한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은 결과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 우리 극한의 연산법,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했죠? 대입했잖아. 우리는 극한을 계산하려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은 값을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입에서 그냥 무엇을 구했어? 함수값을 구했어. 그 이유는 뭐에서 배운 거고? 연속 파트에서 배웠지. 연속인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잖아. 맞지 얘들아?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너희들 항상 시험 보는 시간이 이 시간대잖아. 9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잖아. 학교에서 오전에 머리가 제일 맑아야 돼. 습관이. 오전에 머리가 제일 둔하면 안 돼.
시험은 다 오전에 보니까. 그렇잖아. 학교 내신은 다 오전에 보잖아. 그냥 오전에 머리가 두근하면 시험 볼 때도 그 습관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오전에는 대신 대로 9시, 최소 9시, 신갈고는 8시 20분인가? 2시간? 10분? 8시 10분부터 시험을 보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머리를 맑게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언제 일어나야,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해야, 어떻게 패턴을 가져야 그 시간대 머리가 맑아지는지를 본인이 찾아내야 돼. 여러분들 고3 때는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머리 생활 패턴을 만드는 거야. 수능 패턴에 맞춰서. 그래 그 시간대 머리가 제일 맑을 수 있는. 밥 먹고 내가 한숨 자는 게, 잤다 일어나는 게 정신이 맑아지는 거지. 아니면 뭔가를 마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2교시, 그러니까 오후 교시에 수업을 제일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패턴도 만들어야 돼. 그걸 찾아야 돼. 왜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이진 않잖아.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막 4잔, 5잔씩 먹어도 밤에 잘 자는 사람이 있어. 커피만 하면 그냥 자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맑아지는지 그 부분을 참 찾아내셔야 돼요. 조금 맑아져야 돼. 더군다나 오늘은 되게 중요해. 여기를 중간고사 성적을 좌지우지할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사 지금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연속 이거의 종합적인 문제를 여기 미분계수 파트에서 같이 낼 수 있다라는 거. 얘가 여러분들 1, 2등급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수투를 공부하면서 아,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라는 수학을 포기할 수 있는 욕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야. 지금 너희들이 배울 때가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를 풀으라는데 아 선생님 풀 때는 알 것 같은데 혼자 풀려니까 하나도 안 풀려. 지금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풀면 다 풀려야 돼. 심한 문제 빼고는. 기본 문제들이나 보통 문제들은 꾸역꾸역 풀어도 풀어줘야 돼.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넘어서는 거야. 즉 일반적인 아이들이 풀기에는 조금 버거운 내용들이 조금 들어.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스무 그림 찾기를 한다라고 봐봐요. 어떤 애는 종이를 딱 보자마자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바로바로 찾는 애들이 있어. 스무 그림. 근데 어떤 애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 못 찾는 애가 능력이 딸려서 못 찾는 걸까? 뭐가 부족해서 못 찾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걔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뭐 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시력이 나빠서 그런 거고 뭐 뇌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사람마다의 능력 차이야.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진 않단 말이야. 그걸 못 찾는다라고 해서. 여기 파트는 어떤 애는 딱 보자마자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잘 봐 쉽게 이해가 되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떤 애들은 왜 모르겠어가 돼. 근데 이게 수학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잘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일반적인 애들은 된다라는 거야. 일반적인 애들은 왜가 나와야 돼. 거기에서 조금 수학적 센스가 높은 애들이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넘어서야 되잖아. 일반적인 걸 좀 넘어서야 된단 말이야. 일반적인 걸 넘어서는 거에서 능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 수학에서 노래 잘 부르는 애가 있고 춤 잘 추는 애가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있잖아.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흔하진 않은 거란 말이야. 일반적인 사람은 기본적인 것들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성적을 내고 싶다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처음에 못하더라도 자꾸 반복하면 뭐가 돼?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 안 한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부분을 조금은 해줘야 돼. 여기 파트는 분명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할 때 아까 전에 했잖아. 기본적으로 뭐를 한다고 했어? 함수값을 찾는다고 했지. 근데 우리 함수값 못 찾을 때가 있어. 대표적으로 언제? 연산이 안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나 무한대로 갈 때. 그건 연산이 안 되잖아. 그때 우리 뭐 한다고 했죠? 함수값 못 찾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 식변형한다고 했잖아. 식을 변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인수분해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뭐 한다고 했어? 합차공식 이용한다고 했잖아. 거기까지 기억나? 이거 기억해야 돼. 왜 우리 또다시 극한 연산해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합차공식 식변형에서 제일 쉬운 게 인수분해고 그 다음에 합차공식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식변화에서 가장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거. 자, 합차공식이라는 건 A 빼기 B가 있으면 어떤 식을 곱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이지? 뭐를 곱하면 돼? A 더하기 B를 곱하면 되잖아. 내가 무언가를 곱해야 될지가 한눈에 보여. 근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 그 안 보이는 걸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식변환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식변환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특정한 틀을 맞춰야 돼. 이 틀을 맞춰야지만 우리는 식을 변형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말장난에 놀아다니면 안 돼. 우리 지금 미분계수를 배울 거야. 알겠지? 미분계수를 배울 건데 이 미분계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무엇이다? 극한값이야. 미분계수라는 건 극한값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거잖아. 너희들은 나를 뭐로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은 나를 뭐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나라는 사람은 같은데 대상에 따라서 불리는 게 틀리다라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학으로 따지면 방정식에서 해라는 게 함수에서는 뭐라고 불린다고 했지? 방정식의 해를 함수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대답하지. x 절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제발 힘들어져. 너희들도 토요일 아침 힘들겠지만 선생님도 토요일 아침 힘들어. 그래도 하잖아. 그리고 자, 방정식에서 해는 함수에서 뭐라고 했다? x 절편이라고 했어. 부등식에서는 경계값. 똑같은 값인데 방정식에서 부르는 이름과 함수에서 부르는 이름과 부등식에서 부르는 이름이 틀리잖아. 얘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나 극한을 처음에 연산할 때는 극한값이라고 불렸던 게 미분이라는 단원으로 가면서부터 똑같은 값을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야. 미분계수는 어떤 값이야. 알겠지? 우린 보통 값에는 뭐 지금처럼 극한값, 함수값, 시계값 이렇게 값이라는 답이 들어가 있는데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미분계수는 값이면서도 값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무엇을 계산한 결과물이야. 미분계수는 무엇이다? 무엇을 계산한 결과물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을 찾아야 되니까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연산법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극한값을 구할 건데 어떤 식의 극한값?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고 일반항의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을 구하는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어떤 식의 극한을 취하길래 그거를 극한값이라고 안 하고 미분계수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걸 복습을 하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음 식을 배웠어요. 얘는 뭐예요? 무슨 식이야? 대답하지.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려. 얘 무슨 식이다? 1차 함수잖아. 그치? 중학교 1, 2학년 때 미치도록 했던 거지. 이 1차 함수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로 배웠지? 아침부터 머리 쓰게 하니까 짜증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과 1년 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어? 너희들이 배웠던 것 중에서 얘가 똑같은 식.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 안 나?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우린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잖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 그때 어떻게 풀었어? 함수꼴로 바꿔서 풀었잖아. 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했으니까. 자, 얘를 우리는 여기에서 m의 값을 뭐라고 하지? x 앞에 곱해져 있는 m의 값을 뭐라고 부르죠? 어? 기울기라고 부르지.
얘를 기울기라고 해. x 앞에 곱해져 있는 건 기울기, 뒤에 더해져 있는 건 y절편. 많이 했던 거잖아. 자,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기울기라는 것, 기하학적으로는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냐 라는 걸 나타내는 값이라고 해서 기울기, 수식으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임의의 두 점 x1, y1 x2, y2가 주어졌을 때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했죠? 임의의 두 점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 x2 x y2 x 고마워. 얘는 어떻게 구했다? x2 x1분의 y2 y1이라고 해. 자, 근데 통용되는 단어, 얘를 우리는 임의의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쓸 수 있지만 y는 fx라고 하면 저 점을 x1, fx1 x2, fx2라고도 써줄 수가 있겠지. 왜? x를 y는 fx라는 식에 넣어서 나온 y값.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다? x2 x1분의 fx2 fx1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식이지. 똑같은 식인데 y라고 표현할 거냐, fx라는 함수값의 표현을 쓸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절편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아세요? 아, 그런 거 배운 적 없어? 당연히 절편 주어졌을 때도 x절편이면 x1, 0이라고 놓으면 되고 y절편이라는 건 0, y 뭐 2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만 알아도 되긴 하지만 혹시나 한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절편 주어졌을 때는 마이너스의 x의 절편분의 y의 절편이 된다. 이렇게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3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니? 중3 때 기울기 구하는 게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중3 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고 고2 때 다시 배운 게 뭐 있어? 삼각비 있지? 수원에 삼각비 배웠잖아. 자, 삼각비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삼각비 연산 뭐 있지? 삼각비 연산 뭐 있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있지? 이 중에서 뭐가 기울기야? 탄젠트값이잖아. 우리는 기울기를 뭐를 이용해서도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세타가 의미하는 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관계다. 우리는 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하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을 나타내자. 그것과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다. 자, 선생님이 갑자기 미분계수를 계산을 할 건데, 즉 극한값을 찾을 건데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괜히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할 거기 때문이지. 그래서 약간의 복습을 할 거야. 자, 미분계수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가 있냐면 변화량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 얼마나 변했냐라는 거야. 자, 변화량의 기호로는 델타를 써요. 즉 삼각형이야. 이거를 기하학적으로는 삼각형 기호라고 하고 대수적으로는 델타, 변화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변화량을 할 거는 x의 값의 변화량을 찾을 수 있고 y의 값의 변화량을 찾을 수 있어. 즉 x의 값이 얼마나 변했냐, 델타 x라고 하는데 얘는 x2
x1을 생각하시면 되고 y의 변화량 델타 y라고 하는데 얘는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량이 무엇이다? x 값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y 값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의미하시면 돼요. 자, 이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 평균 변화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냐는 거야. 즉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평균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다음같이 받아들이면 돼. 평균 변화율 미분에서 얘기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울기다.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고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기울기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구하는 걸 새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평균 변화율은 무엇을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여. 그러면 나머지도 다 쉽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임의에 두 점 주어지면 x2-x5분의 y2-y1이잖아. 얘는 무엇이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야. 즉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이 되는 건데 얘를 계산식으로 쓰시면 어떻게 된다? x2-x1분의 y2-y1이라고 쓸 수 있고 또다시 뭐?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x2-x1분의 fx2-fx1 즉 얘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바꿔준 것 뿐이야. y1, y2 대신 fx1, fx2를 쓴다라는 거. 이거는 뭐 미분계수 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 표현을 아까 전에 한번 써준 거고 얘가 평균 변화율. 근데 이 식이 기울기 구하는 식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을 무엇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기울기로 받아들여라. 여기까지 이게 이해됐어? 여기까지 용어 됐어?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도 되겠지? 어차피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찍느라고 칠판을 많이 못 쓰니까 자, 미분계수 구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기울기 구하는 공식 한번 복습을 했고 변화량과 평균 변화율의 용어를 설명을 해줬어. 그럼 얘기했잖아. 우리는 어차피 극한값을 계산해야 돼. 즉 리미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이거 먼저 할게. 평균 변화율이 주어졌는데 즉 임의의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를 그려볼게.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자. 그럼 여기에 무엇이 있다? x1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x2라는 값이 있다라고 해. 그럼 당연히 얘의 함수값이 fx1이 되는 거고 얘의 함수값이 fx2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그리라는 것, 찾으라는 것, 이 점 x1, x1, fx1이라는 점과 x2, fx2라는 점을 그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 직선의 L1이라고 했을 때 얘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거야. 얘의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 1차 함수에서는 얘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걸 이번 파트에서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거를 해보자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무엇을 할 거냐면 이 x1을 x2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보는 거야.
어느 값으로 가까이 보낸다. 뭐의 개념이에요? 극한의 개념이죠. 자, fx, x1이 여기에 있을 때와 x1이 이쪽으로 옮겨졌어. 가까이 가니까 쭉 따라가. 그럼 뭐가 돼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자, 여기로 왔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뭐가 될까? 직선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를 한없이 어디에? x2에 가까이 보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림? 이 점에서의 이런 직선이 그려진다. 실질적으로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점이 필요한데 한 점에서의 만나는 걸로 기울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한 점에서 두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 접선이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선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치?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변화율이라는 건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고 했다면 순간 변화율은 무엇을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 리미트 x1 값이 x2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때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값을 계산해주면 된다. 평균 변화율 구하는 식의 극한을 취해주면 무엇이 된다? 순간 변화율이 된다. 그것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미분계수인데 이 미분계수는 이름이 여러 개라는 거야. 미분계수는 극한 파트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그치? 또 다른 이름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기하 파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를 너희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극한을 계산한 값인데 이거는 1차원적인 거야. 극한을 계산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미분 파트에서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기하 파트에서 뭐라고 하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여기지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이 이름은 다 같은 값을 지칭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너희들한테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뭐 구하라는 거야? 미분계수 찾으라는 거야. 미분계수 구하라. 당연히 뭐 하라는 거야? 극한값 계산하라는 거야. 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잖아. 극한값 계산하면 반드시 뭐를 생각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죠.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만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단지 계산해야 되는 식이 무슨 식이라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식이라는 것뿐이야. 기울기 구하는 식의 극한값을 취해서 나온 값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자? 미분계수라고 부르자는 것뿐이야. 알겠니? 기억하셔야 돼. 선생님이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미분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미분계수를 찾아야 된다는 걸 인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어. 왜? 단순하게 미분값 찾아라, 미분계수 찾아라 하면 찾겠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래.
조선의 길이가 뭐지? 1차함수인가?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순간 변화를 찾으래. 순간 변화는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얘네들은 다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미분계수는 극한을 취해서 나온 값인데 어느 식의 극한을 취했다? 기울기 구하는 식의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야.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돼. 알겠니? 자, 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써요. 무엇을 쓰냐면은 이거 미분계수 같아서 하면 안 되지. 자, 이걸 계산한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y는 fx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f'x2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계산한 결과를 우리는 y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f'x2라고 쓴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미분계수 f'A라는 건 무엇을 계산한다?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로 표현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야? 임의의 점 A, FA와 B, F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식이지. 자,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한다? 식변형이야. 이대로만 놓고 풀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대로 표현 안 하겠지. 왜? 너무 1차원적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B-A를 H라고 치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B가 A로 간다면 H는 무슨 값으로 갈까? B-A를 H라고 했잖아. 근데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H는 어느 값에 가까워질까? 여기 가까워지고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잖아. B 대신. 얘는 무슨 값으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져. 그래서 위에 있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준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B-A를 h라고 했으니까 h 넘기면 b는 a 더하기 h와 같잖아. 그러므로 무엇이다?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라고도 표현을 한다. 뭐가 징징대는 거 아니지? 뭐가 징징대는 거 맞지? 내게 환청 들리는 거 아니지? 환청 이명 들리는 거지? 자, f'A 값을 찾는 건 다음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얘란. 이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얘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야? f'A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모양으로 뭐든지 식을 변형해야 돼. 얘를 이용해서 f'A를 구할지 얘를 이용해서 f'A를 구할지 너희들이 문제를 봐가면서 선택하셔야 된다. 그 선택한 상태로 다음 형태를 유지해.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유념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다음 형태일 때는 반드시 얘와 얘는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 얘와 얘도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지. 근데 문제는 요 앞에 있는 값에는
F'A에는 B라는 문자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뒤에 있는 문자가 즉 얘가 특별하게 바뀌지 않으면 얘가 바뀌어야 얘가 바뀌는 거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B가 A로 갈 때 3B-A분의 F 3B-A 3B로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뒤에 값이 FA 앞에 값에는 상관이 없다고. 얘는 그냥 무엇이다? F'A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는 요 값과 요 값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이 요 가운데 있는 H값도 똑같아요. 같을 때만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을 때만 무엇이다라고 한다? F'A라고 한다.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봐도 봤지만 A라는 문자지 H라는 문자에 도함수 값에 들어가는 A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분의 1 H 분의 F에 A 플러스 2분의 1 H 마이너스 FA 값. 그럼 얘는 무슨 값을 의미한다? 얘네들이 같지. 얘네들이 또 같잖아. 그럼 얘는 H에 상관없이 무슨 값을 가져? F'A 값을 가져. 왜? H가 0으로 가던 2분의 1 H는 뭐로 가? H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잖아. 즉 H 앞에 곱해진 값에는 도함 미분계수 값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태가 제일 중요해. 우리는 이 형태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요 형태 값이 나오면 얘 대신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야? F'A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형태가 나오면 얘 대신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다? F'A라는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지금 배우는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매번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자니 너희들이 극한값 계산하는 게 쉽진 않잖아. 귀찮잖아. 이거를 너희들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공식을 만든 거야. 그게 무엇인 거고 미분법을 이용해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미분계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계속 분필을 떨어뜨리는 거야. 나중에는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찾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미분계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극한을 연산하는 걸 배웠고 극한을 이용하는 걸 배웠잖아. 그럼 미분계수 찾는데도 극한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뭐하게끔 편하게 계산하게끔 미분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얘기했잖아. 미분계수라는 건 뭐야? 어떤 값을 연산한 값이죠. 어이? 맞지? x2를 넣어서 나온 값이잖아. x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x값을 넣어서 나온 값인데 얘를 x값을 넣으면 나오는 식을 찾자는 거지. 자, 아까 전에 여기에서 점이 계속 바뀔 때, 즉 이 점에서도 미분계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즉 왜? 이 점에서도 접선은 존재할 거니까. 이 점에서 미분계수 존재해. 그러면 이 점에 x좌표를 넣어주면 얘
미분계수가 나오는 식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y는 fx라는 식을 가지고 그냥 x값만 넣으면 뭐가 나오는? 미분계수가 나오는 함수식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